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6월 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부 장관이 오늘 샨 해너티 팍스 뉴스 진행자와의 대담에서 자기와 파우치 박사가 우한 원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동시에 받아보고 같이 토론을 했지만은 자기와 닥터 파우치는 전혀 다른 결론에 항상 도달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우한에서 나온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파우치 박사는 그거는 과학을 모르는 소리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오늘 기자들이 파우치 박사 해고를 지금 행정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젠사키왈 우리는 아직 그럴 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파우치 박사가 CDC를 컨트롤하면서 미국 질병 문제를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융단 폭격으로 동서남북에 동네 북이되어 있는 닥터 파우치가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파우치 박사가 지원하고 있었던 이코헬트 얼라이언스라는 다삭 박사의 연구재단에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1억 3,300만 불을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으로 국방부도 3,300만 불을 지원하였다고 하네요. 50만 명의 자국민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 개발을 위하여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미 국방부와 미 연방정부가 1억 5천만 불 이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다삭 박사는 미국인이 아닙니다. 영국인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스트들이 연결하여 미 국민들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완전히 락다운을 하고 또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발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한 바이러스 기원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닥터 파우치는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학을 모르는 소리라고. 글쎄요, 과학이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그 증거가 가르치거나 그 데이터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이 사람은 모든 데이터와 모든 증거 자료가 우한을 가리키고 있는데 무슨 과학을 가지고 우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막연히 과학을 너무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얼 아메리칸 보이스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존 프레드릭과 전 백악관 정책자문위였던 스티브 배넌 간의 원룸에서의 오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포렌식 결과로 아리조나에서 한석이 확보가 될 것으로 자기들은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 라이노들이 지금 맡고 있지만은 조지아는 분명히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될 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포렌식 감사를 해가지고 상원 2석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공화당이 3석을 확보해가지고 다수당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전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다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전대미문에 이런 선거 투표 결과가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상원 3석도 지금 공화당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한편 경합주 6군데 중에 지금 2군데에서 벌써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나머지 4개를 더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미국의 전대미문의 이런 선거 엉터리 개수 사건에 대하여 미국 법무부와 또한 미 행정부들이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소리를 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에서 1월 7일 기준으로 최소한 2년 동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여기에 맞대응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심장한 이유는 내가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가 통치권을 쥔다고 하면 나는 다시는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와이프를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시니 자신이 백악관으로 돌아갈 확률이 2024년 선거를 통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렇게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선거 결과가 바뀌어서 2024년 이전에 백악관으로 복귀가 될 것인지 아니면 2024년 정상적인 다음 선거를 통하여 대권을 획득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단지 백악관으로 들어가면 마크 주커버그와 그의 와이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백악관 만찬에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판단이 서질 않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메모리얼 데이에 긴 주말을 즐기십시오. Enjoy your long weekend 하면서 트윗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트윗을 한 것입니다. 특히 부통령으로서. 현충일의 의미를 지금 상당히 손상시킨
트윗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많은 반박 글들이 쏟아지자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그것을 맞게 급급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트윗에 군인들의 희생과 군인들의 봉사정신에 대하여 우리는 경의를 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유명한 칸츄리 싱어송라이터인 제이슨 알딘과 그의 와이프 브리트니 알딘이 우리 가족들에게는 현충일이 롱 위켄드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은 현충일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긴 주말 이상입니다. 하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이 인기 칸츄리 가수 부부는 둘 다 군인 가족 출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깃발을 개양하며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예인이고 정치인을 떠나서 최소한 공직자로서 그것도 미국의 서열 2위인 부통령으로서의 언행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 대하여 비난이 빗발이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 1.5세로서 주류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시작된 그 감사 열차가 지금 미국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회에서 펜실베니아도 앞으로 아리조나를 본받아서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장인 제이크 코민과 상원인 데이브 아갈에게 선거의 무결성을 위하여 펜실베니아도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촉구하는 사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아리조나를 방문하였던 펜실베니아주 상원 대표단들은 아리조나주의 선거감사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 황금률의 기준에 딱 적합하다고 하면서 펜실베니아도 즉시 상원에서 이것을 채택하여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 이어 펜실베니아도 지금 포렌식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지금 포렌식 감사의 열차가 미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잭 돌시가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오늘 2021년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자기 계열 회사인 스퀘어 회사가 앞으로는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녀석이 나타나서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연이어 소리치기를 남을 검열하면서 남을 당신 플랫폼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당신이 탈중앙화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일한 오마르가 반유대주의자라는 것을 2018년도에 트윗을 하였다가 트윗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을 당한 로라 루머라고 하는 플로리다주 21지구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였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여 지금 낙선한 상태이지만 2022년도에는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고 플로리다 21지구에 출마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정치 입문 소견에 대하여 물어보니 자기는 빅텍들이 최근에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시키는 이 작태에 대하여 자기가 의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약속을 하지만은 꼭 빅텍의 언론 검열을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 이 빅텍들에 대하여 혼을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한마디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중앙 통제를 싫어하여 탈중앙화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실제적으로 당신은 남을 검열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남의 검열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당신이 남을 검열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이율배반이라고 하며 소리쳤습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남의 돈 뜯는 데는 아주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AOC입니다. 오늘 뉴욕 포스트에 의하면 AOC가 자기 할머니 집이 푸에르토리코에 있습니다. 2017년도 마리아 태풍에 의하여 부셔졌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에 대하여 원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러자 AOC가 이렇게 할머니 집을 트윗을 하면서 이것을 고치는데 46,500불이 듭니다 하고 고펀드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월셔라고는 보수평론가가 할머니를 그렇게 두고 자신은 뉴욕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괴롭다고 하는 AOC에 대하여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테슬라 3 모델 하나만 팔아도 5만 불 돈 되니까 그걸로 할머니 집을 고쳐주면 되겠네요 하고 그렇게까지 돈이 없습니까 하고 빈정대었습니다. 여기에 열을 받은 이 좌편향 사람들
사람들이 여기에 모금에 참여를 하여 5만 6천 불 이상이 모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남의 돈으로 항상 모든 일을 해왔던 버릇이 할머니 집 고치는 데도 드러나고 있는 AOC입니다. 참고적으로 AOC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콘도가 800만 불짜리입니다. 하원 의원 월급이 1년에 14만 불밖에 되지 않는데 하원 의원 된 지 2년 만에 어떻게 800만 불짜리 집을 살고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은 아직도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